사람은 공부를 할 때나 토론을 할 때, 즉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성적으로 사고하기도 하고, 매우 기쁜 일이 있을 때 터무니없이 비싼 물건을 이쁘다는 이유만으로 덜컥 구매하는 등 감정적으로 사고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두 사고 과정은 서로 배치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인간의 감정은 이성적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면접을 봐야 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긴장하게 되면 아는 것도 잘 말하지 못하겠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 것인지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이 이성적 사고에 영향을 준 것이죠.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데이비드 트레모는 이러한 인간의 감정이 이성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하여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감정은 어떻게 투자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효율적 시장 가설은 1970년 시카고 대학의 유진 파마가 제시한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할 만큼 경제학에 근본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받는 이론입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의 핵심은 시장은 새로운 정보에 즉시 그리고 정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시장을 넘는 수익을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는 앞서 존 보글의 투자 철학에 대해 알아볼 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은 효율적 시장 가설과는 배치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써니전자의 주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써니전자는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난 2021년 11월 30일 2,800원이었던 주가는 2022년 1월 5일 6,630원으로 마감하며 약 2달 사이 236%나 올랐습니다. 주가가 오른 이유는 기업 실적이 좋아서도 앞으로의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호재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수익성 지표인 ROE는 동종업계 대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써니전자의 현재 대표도 아닌 전 대표가 현재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안철수 후보의 안철수 연구소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상승한 것인데요. 소위 말하는 정치 테마주인 것이죠. 이와 관련해 써니전자 측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 30일 안철수 후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공시한 바 있으나, 이런 정보를 반영하기는커녕 1월 5일 하루에만 주가는 30%나 상승하며 상장사가 오를 수 있는 최대치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주식 투자자라면 알다시피 주식시장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만 효율적 시장 가설을 적용하면 이런 일은 이상현상이 되고 말죠. 주가가 적정 가치를 벗어나 치솟기 시작하면 주가가 고평가되었음을 보여주는 여러 정보 역시 반영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일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 있었던 다른 예시를 살펴봅시다. 바로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버블의 형성과 버블이 꺼질 때 나타나는 시장의 패닉이 있습니다. 버블이 끼기 시작하면 주가는 극단적으로 올랐다가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대표적 사건인 튤립 버블, 남해에서 버블, 미시시피 회사 버블의 주가 추이를 살펴봅시다. 튤립 가격이 고점을 찍은 이후 버블이 꺼지면서 추락한 가격은 고가 대비 99% 수준으로 하락했고, 남해 회사의 가격은 88%, 미시시피 회사의 가격은 99%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당시에도 주가 수준이 고가임을 말해주는 정보는 수없이 많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매우 다양했으나 버블은 계속해서 존재해왔습니다. 이를 보면 효율적 시장 가설을 제시한 대로 시장이 모든 정보를 반영하여 항상 적정 가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버블과 극단적인 주가 움직임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데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 알아내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데이비드 트레머는 여러 학자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간의 감정 때문임을 제시했습니다. 감정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인지심리학의 거두인 폴 슬로빅 고스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폴 슬로빅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라고 인지된 생각이 판단과 의사결정을 주도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즉,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 가진 감정이 의사결정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투자처를 좋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그 주식이 실제보다 수많은 돈을 벌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심리학자 세이머 웹스타인은 개인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감정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과정과 필요한 정보를 이성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두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앞서 살펴봤듯이 감정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고는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검토하고 조합하여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이성적 판단 과정보다는 감정 및 정서에 의존하는 편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불안이 지배적인 상황에는 특히나 감정에 의존하여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감정은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주식시장에 주어진 정보를 감정에 기반해 선택적으로 활용하며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보다는 주가가 조금만 오르거나 내려도 감정의 영향을 받아 과잉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주가가 변동하는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존재하지만 이제 우리는 앞서 살펴본 써니전자의 주가가 왜 그렇게 심하게 올랐는지, 버블은 왜 반복되고 심한 변동폭을 가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감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존 이론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만한 현상을 짚어내고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등장한 학문이 바로 행동경제학입니다. 영상에서 소개되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행동경제학자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문가라고 하는 애널리스트의 주가 전망을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선 애널리스트는 자신의 회사 또는 회사 고객들에게 금융 및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된 금융시장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리포트 형태로 제공되며 검색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일반인이 쉽게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찾을 수 있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판단력이 좋고 예측의 정확도도 높을 테니 애널리스트의 전망치를 참고하면 감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개인의 판단 오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데이비드 드레머는 역시 인간이 가진 정보 처리 과정의 약점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관악관하는 경향이 있어 애널리스트의 예측치도 정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인간은 한정된 지식을 통해 강렬한 인상을 받으면 일관되게 과신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을 제시하며 애널리스트 역시도 예측의 정확도를 과신한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행동경제학의 정립 초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아모스 트버스키는 주식시장에서 전문가의 과도한 낙관주의와 자신감에 대해 연구했는데 특정 일까지 특정 주식의 주가가 X달러를 돌파한 확률에 대해 물었습니다. 연구 결과 애널리스트는 평균적으로 예측 적중률이 80%라고 확신했지만 실제 적중률은 60%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도 말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예측 확률이 낮은 상황인 경우 전문가는 초보자보다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활용 가능한 정보가 풍부하기 때문에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을 과신하는 것이고 주제에 대한 이해가 제한된 일반인은 대체로 신중하게 판단한 것이죠. 실제 데이비드 드레먼이 조사한 애널리스트 전망치와 실제 수익률의 차이를 보여준 표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오차는 무려 81%였고 대부분의 연도에 애널리스트가 실적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관악관하는 경향도 있으나 사실 애널리스트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 힘든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주가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취합해 보고서를 제공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이를 지속하려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 그 기업이 애널리스트에게 앞으로 정보를 주지 않을 수 있죠. 또한 애널리스트가 속해 있는 증권사는 기업 상장, M&A, 자사주 매입 등의 중개 업무도 수행합니다. 이때 중개 업무를 맡고 있는 고객사에 대해 애널리스트가 독립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당 기업이 중개 업무 계약을 파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말고도 기관 투자자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기관 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 매도 보고서를 내기 힘든 상황 등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애널리스트는 독립적인 의견 제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투자자는 과잉 반응하기 쉽고 애널리스트는 관악관을 하는 특성을 이용해 데이비드 드레머는 큰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실제로 1977년에 드레드 밸류 매니지먼트를 설립하여 약 40년간 연평균 15.2%의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의 핵심은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서 보유하면 저평가된 주식이 재평가될 때 발생하는 다른 투자자의 과잉 반응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영향을 받아 적정 주가 수준을 뛰어넘어 오르거나 내리는 현상을 이용하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대체 어느 정도가 적정 주가인 것일까요? 우리는 PER 및 PBR 밴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ER 및 PBR은 각각 주가 대비 단기 순이익 비율, 주가 대비 주당 순자산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PER 및 PBR 밴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평균 예측치를 바탕으로 회사가 최소로 받아야 할 PER 및 PBR 값과 최대로 받아야 할 값을 정하고 현재 주가와 이 밴드를 비교하며 역사적으로 이 주식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표입니다. 밴드 상단을 뚫고 움직이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가격을 뛰어넘어 주가가 올랐다, 즉 고평가되었다는 것이고 반대로 하단을 뚫고 움직이면 저평가되었다는 것이죠. 이 차트는 앞서 살펴본 써니전자의 PBR 밴드 차트입니다. 써니전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PBR 배수는 2.8배인데 1월 5일 기준 써니전자의 PBR은 3.2배로 주당 순장부가에 대비했을 때 가격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대폭 상승한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업 가치 대비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드레머는 이런 주식보다는 저평가된 주식을 사라고 말합니다. 즉, 적어도 PER, PBR 밴드 하단부에 위치한 주식을 사라는 것이겠죠. 데이비드 드레머는 시장에서의 평가와 더불어 기업 자체가 탄탄한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드레머는 기업의 재무 안정성 지표를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를 볼 때는 보통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등을 확인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PER 및 PBR 밴드를 확인하면 기업이 현재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즉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평가된 기업을 찾고 재무 안정성 지표까지 확인한다면 시장에서 인기가 적지만 가치는 뛰어난 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보유하고 있는다면 좋은 실적이 발표되었을 때 그제서야 알아챈 투자자의 과잉 반응을 이용하여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데이비드 드레먼의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감정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려는 것을 의식적으로 막으면서 드레먼의 투자 방식을 따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